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6일입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신청할 것인가, 기업 파산, 법인 파산을 신청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시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기준이 또 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체크 포인트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출 유지 여부입니다. 매출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회생에 도전해 보는 게 좋고, 매출 유지가 불가하다, 계속 감소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파산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 3개년 내지 5개년 평균 매출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평균 영업이익이나 영업율, 이익률, 이거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실제 영업이익이 있었고 영업이익률도 뭐 7%, 10% 이상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회생. 만약에 이제 허위로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꾸며가지고 대출 연장, 보증 연장을 위해서 허위로 영업이익이 안 났는데 난 것처럼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은 이건 기업이 한계 기업입니다. 퇴출 기업, 좀비 기업이라고 여러 가지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파산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회생해봤자 영업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변제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절차의 비용 문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회생 같은 경우 부채가 5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통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예납금이 요즘에는 4천만 원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납금도 크고, 그 다음에 변호사 보수도 셉니다. 그리고 송달료도 필요하고, 감정평가 비용도, 이제 감정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감정평가 비용도 신청 전에 마련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상 기본적으로 한 1개월분 운전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50억 초과하는 경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부채가 50억 이하인 그 기업회생, 법인회생의 경우는 예납금이 이제 1,000만 원에서 1,500 사이 이 정도 나오고, 변호사 보수도 정통 법인회생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돈들이 들어가는데, 파산의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보수 들어가죠. 근데 예납금이 부채가 100억 미만이면은 500만 원, 부채가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이면은 1,000만 원, 그리고 300억 이상이면 1,500만 원 이상인데, 채권자 수라든지 보유 자산이 다양하거나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러면은 예납금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생하고 파산이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가 크죠. 예. 파산이 아무래도 그 회생보다는 할 일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자들 동의받고 이런 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회생에 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업종하고 업태의 전반적인 그 사업 전망을 한번 타진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양산업이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매출을 일으켜 본들 단가 경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회생보다는 파산으로 사업체를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회생했을 때 몇 프로 탕감하고 10년간 분할 변제하겠다, 이런 계획을 냈을 때 채권자들이 동의해 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면 회생 도전하는 거고, 투자자나 채권자가 회생 들어가면 동의 안 해주겠어, 뭐에 대해서,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 안 해주겠다, 그런 분위기고 비협조적이고 강압적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파산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회생 들어가서 회생 계획안 작성해 본들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줘버리면은 회생은 실패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표이사의 나이나 그 다음에 주관적인 사업 계속 의지, 건강,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생은 부채가 50억이 초과되는 정통법인 회생이나 부채가 50억 이하인 간이회생이나 이게 10년 분할 변제이기 때문에 10년간 운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연령, 그 다음에 사업 계속의 의지, 왜냐면 많이 지쳐 있으시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봐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하다, 이제 그러기 상태다 그러면 파산으로 이제 진행해서 사업체를 정리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7번, 7번째, 신규 투자나 신규 수주, 사업 자금 융통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요걸 회생 계획에 작성할 수 있으니까 회생을 도전해 보시면 되고, 이런 거 없다. 그리고 자금이 다 말랐다. 그러면은 파산으로 법인을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체납세금 4대 보험료. 이거는 회생 들어가면은 보통 3년간 균등분할로 100% 변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너무 많으면 이거 갚느라고 다른 회생 채권자들한테 변제 자금이 없거나 아주 미미해요. 그러면 이제 이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다 납부가 된 4년차 때부터 회생 채권자들한테 변제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3년간 참고 4년째부터 돈을 받아가라고 하면 채권자들 동의가 어렵겠죠. 그래서 회생, 이 채무 구조가 이제 세금 4대 보험료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회생보다는 파산 쪽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호인데, 이제 법인 회생할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같은 거 많이 하면은 대표이사도 일반 회생을 하거든요. 대표이사는 급여소득자니까 일종의.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간이회생, 일반회생 이런 것들로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이제 연대보증인도 같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소득 수준을, 소득 규모를 보고 개인회생, 그 다음에 부채 규모를 보고 개인 파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부채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개인 회생은 부채가 담보 채무가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가 10억 이하여야만 하실 수가 있고, 그걸 초과하게 되면은 급여소득자인 경우는 일반회생,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인 경우는 간이회생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3년이에요. 보통. 그 다음 10번째,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법인이. 근데 이제 이게 매각이 쉬워요. 용이해. 그러면 회생을 통해서 이제 시세대로 담보물을 팔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회생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담보물이나 비영업용 자산 이런 것들을 시세에 매각할 수 있으니까 경매 가면 똥값 되니까는 이제 요럴 때 회생으로 이제 채권자들이 경매나 이런 강제 집행을 좀 막아둔 다음에 시세대로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 싶으면 이거는 이제 회생을 신청해야 되고, 부동산이 뭐 매각이 안 돼요. 몇 년째 매각이 안 돼. 그럴 경우는 이제 대표이사가 직접 팔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파산해서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 절차로 이게 매각이 되든지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신규 법인이나 이제 개인 사업자로 사업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개인 자산을 보유해서 그걸로 이제 재기 도전할 때 종잣돈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회생을 해도 돼요. 회생을 도전해 보고 안 되면 이제 신규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 이런 걸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실 수는 있긴 한데, 요럴 때는 차라리 빚이 많은 회사를 뭐 어렵게 회생시키고 뭐 하는 이 부채가 있으면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적잖아요. 이자 변제, 원금 변제항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봐가지고 파산 쪽으로 갈 것인지 회생으로 해서 그냥 기존의 회사를 살릴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브랜드 가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회사 이걸로 지금 계약이 성사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이사의 역량, 인맥, 이런 거에 기해 가지고 제품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매출처에다가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회사가 업력이 20년 됐니 30년 됐니 이거 하더라도 사실은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것보다 대표이사 개인적인 인맥이나 그 경험치나 시장에서의 이제 그 관록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기존 회사를 끝까지 이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유연하게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제 개인 사업자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는 채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잣돈이 있다 그러면은 회생보다는 빨리
채무가 많은 법인은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에서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기업파산, 법인파산 하는 게 좋아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좋고 나쁨이 없고, 이제 요런 제가 말한 11가지 사항,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정리하기로는 이 정도인데, 요런 사유들이 이제 회생 쪽에 동그라미가 많이 쳐지느냐, 아니면 파산 쪽으로 동그라미가 많이 쳐지느냐, 그거를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회생을 할지, 파산을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변호사가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제 의견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회생은 이제 수임료가 많이 비싸고 파산은 수임료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회생 쪽으로 돌리고 이런 변호사들도 있는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그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그 변호사가 이제 윤리적이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기업회생, 법인회생을 신청할 건지 아니면은,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정리하고 새 출발할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물어보셔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